네, 북한 관련 소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도 아마 지난주에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큰 이슈였는데 주말에는 또 뭐 사망 영상이 또 돌기도 했고요. 그런가 하면 또 북한 건설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뭐 이런 좀 보도도 지금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사태의 발단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제 4월 15일 금수산 태양궁전, 즉 김일성의 그 생신 행사에 이제 불참함으로써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3일 안 보이니까 이제 CNN에서 in grave danger, 위중한 상태다라고 지난 이제 화요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4월 11일이 최고인민회의 전에 정치국 전원회의 할 때 얼굴 모습을 드러나고 지금 이제 오늘까지 한 보름 이상 지금 이제 얼굴이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독재 국가의 지도자가 어디에 있느냐, 어떤 상태냐는 뉴스가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뉴스가 이제 계속되는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북한에서 빨리 얼굴을 보이면 이 사태가 가라앉는데 종식되겠죠. 예, 김정은 위원장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의 정보 당국과 미국 정보 당국이 또 구체적인 팩트를 가지고 이것을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네. 이상이 없다. 미국 합참의장 또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의 군부 통치에 문제가 없고 또 우리 정부도 이제 원산에 있다. 예. 그리고 이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거를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미국의 산팔로스 이제 그런 북한 전문 NGO에서 위성 사진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특별 열차가 원산역에 정차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원산에 소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로이터라든가 특히 일본 언론들이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형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주간현대 같은 데는 뭐 스트로크가 왔는데 이거를 3분 안에 처치를 해야 되는데 의사가 실수로 8분 이상 끌므로써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라고 이제 아주 뭐 구체적으로 옆에서 본 듯이 또 소설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데 네네. 이것을 부인하는 어떠한 지금 팩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짜집기 유튜브 동영상 여러 가지 시나리오 뭐 저한테도 많은 시나리오가 오고 있는데 아직 확인은 더 조금 많이 받으실 것 어렵습니다.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가 뭐 중국 의료진이 북한에 들어갔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근데 이거 역시 또 확인되지 않는 거죠. 이제 다만 2008년에 여름 8월경에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쓰러졌을 때는 이제 중국 의료진과 프랑스 의료진이 들어간 것은 그 당시 이제 팩트로서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예. 아무래도 평양의 의료진들이 자체 장비가 약하기 때문에 이제 확신이 안 들기 때문에 특히 또 치료를 하다 잘못되면 의사들이 큰 화를 당하기 때문에 이제 외국 의료진을 불렀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이번에는 이제 프랑스 의료진 대신에 중국 의료진이 들어갔다라는 이제 보도를 함으로써 이 어떤 김정은 위중설의 이제 신뢰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건데 문제는 이제 확인이 되지를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어찌됐든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보이게 되면 이 모든 설들에 대해서 불식시킬 수가 있을 텐데 북한이 침묵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그러면 뭐라고 네, 보세요? 이게 가장 큰 미스테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보름 이상 왜 안 나타날까? 뭐 코로나를 피해서 원산에 가 있다. 그런데 호이 친구, 그런 뉴스도 뭐 많습니다. 경호원 중에 하나 감염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이 치료 및 피신겸 원산, 본인의 제2의 고향인 원산으로 갔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문제는 이번 주 특히 4월 25일 인민군 창설 기념일인데도 불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가 이제 고비가 되질 않겠나. 물론 지난 3년 전에도 평성에 다리를 다쳐서 이제 40일 만에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맹이 길어질 수는 있는데 특히 이 코로나 사태에다가 이번에는 또 시나리오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유포가 되기 때문에 예. 쉽게 진정이 되지는 않고요. 특히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본인이 키가 170에다가 130kg라고 합니다. 뭐 본인 몸무게를 외부에 추정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나이가 37이고 이 집안 내력이 할아버지 김일성도 중풍 스트로크가 왔고 아버지도 이제
이제 이 심근경색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도 비만, 고도 비만인데 건강 관리를 안 하면 앞으로 이러한 심근경색 어떤 위중 사망의 시나리오는 점점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37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이게 38, 40 넘어가면 우리도 40대 스트로크가 온다면 중풍이 온다면 일어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예, 뭐 예. 본인이 이번 기회에 아주 뭐 굉장히 개과천선해서 건강 관리를 특별하게 한다면 모를까. 그러지 않으면 이번 계기로 이러한 소동 내지 위중설은 계속될 수밖에 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이번 주가 뭔가의 좀 전환점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지금 각 나라들이 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만지작거릴 것 같아요. 좀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제가 미국의 어떤 연구소 뭐 또 일본 또 중국 독일 이런 데에서 이메일이 계속 옵니다. 시나리오가. 그래서 네네. 영어로 이제 써서 보내주고 있는데 일단 만약 위중설이 사실이다면 일단은 이제 2인자로 지금 불리고 있는 이제 김여정이 김여정 제일 떠오르겠죠. 부부장. 예. 그 다음에 또 핏줄로서는 일단 이복 삼촌인 이제 김평일 체코대사 네. 하다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제 형 김정철 등이 이제 이 백두 혈통의 하나의 가지들이죠. 그런데 이 최고 지도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신뢰와 권위와 정통성인데 일단 지금 2인자 역할을 하고 있는 김여정이 일정 기간은 저는 얼굴마담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 6개월에서 1년 이 무거운 권력을 지탱하기는 어렵고요. 아마 이후에 과거 스탈린이 1953년에 사망하고 마오쩌둥이 사망한 다음에 이제 권력의 공백이 생긴 거죠. 그러면 이 권력층들이 서로 연합하는 집단 지도 체제라는 것이 생깁니다. 예, 예. 이게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제 공존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파워맨이 나타나면 그 균형이 이제 깨지면서 새로운 리더가 나타나는데 이제 외신의 관점은 이 3대 세습, 4대 세습이 되겠느냐라는 건데 저는 4대 세습은 조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 12월 17일 날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을 때는 네네. 2008년에 스트로크 풍이 온 다음에 3년 동안의 준비를 차근차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둘이 이미 20대를 넘어섰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제 이 김정은 위원장은 아들이 아마 10살이 안 된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예. 김여정이나 김평일이나 또 형인 김정철 등이 하나의 맨들인데 대상자들인데 이들이 이 무거운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저는 간단치는 쉽지 않다고 않다. 봅니다. 네. 예. 이런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았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지금의 남북 관계 상당히 가시밭길이지 않을까라는 좀 전망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이죠. 뭐 여러 가지 합의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만은 원활하게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원인은 두 가지죠. 하나는 북한이 주기적인 군사 도발로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환경이 마련돼 있지 않았고요. 두 예. 번째는 유엔의 대북 제재가 또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하고 추진하는 것도 어렵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위중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4.27 뭐 2주년은 굉장히 색이 지금 바란 상태고요. 정부는 일단은 남측 내부에 살 수 있는 것을 먼저 하겠다. 그래서 동해 북부선으로 해서 강릉 제진간 103km 구간을 연결하는 이제 행사를 시작으로 예. 동해 북부선을 연결함으로써 앞으로 그것이 이제 금강산을 넘어서 원산을 지나서 저 낮은 선봉으로 해서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시키는 국내 철도망과 유럽 철도망을 연결시키는 이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뭐 북측과 같이 하는 행사는 아니고요. 남측 내부의 행사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뭐 남북 관계가 또 북미 관계랑 이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북미 관계 역시도 우리가 좀 전망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지금 뭐 미국의 대선도 있고 지금 김정은 건강 이상설도 있고 여기 역시나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일단은 뭐 김 위원장이 나타나야지 네, 앞으로 대화 그러니까요. 국면도 진정시킬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일단 미국 정보 당국이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혹시 또 깜짝 쇼로 무력 도발을 하면서 짠 나타나는 그런 시나리오도 미국이 있을 수도 있죠. 대비를 하기 예. 때문에 지난주에 한미 공군이 연합 작전 훈련을 수행했습니다. 사실 뭐 우리 공군 측은 연례적인 훈련이라고 밝혔지만 혹시
혹시 있을지 모르는 군사적인 도발에 대비하는 압박 전술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여튼 이 한반도 정세가 김 위원장의 위증설과 맞물리면서 그러니까요. 안개 속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5월에는 뭔가 좀 안개가 걷히기를 기대합니다. 예, 정말 이번 주가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 어떤 또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